아들아, 엄마가 너희 집 마련해준다고 했잖니? 그런데 이게 뭐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밤새 잠도 못 잤던 일이에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 65살이고 남편 없이 홀로 아들 하나 키워냈어요. 그 아들 민수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 수진이가 임신을 했다면서 집이 좁다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 아기 키우기 힘들어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수진이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처음엔 그냥 새댁의 투정인 줄 알았죠. 그럼 우리 집 옆에 있는 땅에 집을 지어볼까? 아니면 아예 좋은 집으로 이사 가든지.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민수가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엄마,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사실 저희가 봐둔 집이 있는데 억 단위예요. 억 단위라니. 하지만 아들이니까 손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5억 있다. 너희 집 사주마. 그때 수진이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민수 팔을 꽉 잡더니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집만이 아니라 명의도 저희 걸로 해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은행에서 신혼부부 대출받을 때랑 세금 감면에도 유리하거든요. 뭔가 이상했지만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집을 사주고 일주일 뒤였어요. 민수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실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엄마가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게 위험한 것 같아서. 뭔 소리야? 엄마가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왜? 요즘 혼자 사는 노인분들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 집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저희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수진이가 팜플릿을 꺼내더라고요. 행복한 실버타운이라고 적힌 그 팜플릿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실버타운? 너희가 지금 엄마를 양로원에 보내자는 거야? 양로원이 아니라 실버타운이에요. 같은 또래분들이랑 어울리며 지내실 수 있고 간병인도 있고 훨씬 좋은 환경이에요. 민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 맞나 싶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아프지도 않은데 왜 그런 곳에 가야 해? 그리고 누가 그 비용을 내는데? 어머니께서 내셔야죠. 어머니 돈으로 저희 집도 사셨잖아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편안히 지낼 곳은 어머니가 마련하셔야죠.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이 아들이 제 돈으로 집을 사놓고는 이제 저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민수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가 너희 집 사준 건 너희랑 같이 살자는 뜻이 아니었어? 엄마 집은 엄마 집이고, 어머니, 저희도 이제 신혼부부예요. 그리고 곧 아기도 태어날 텐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기는 부담스러워요. 수진이가 배를 쓸어내리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아들이 변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일어난 일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문 앞에 택배가 와 있었는데 보니까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와 이삿짐 센터 연락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쪽지 하나. 어머니, 다음 주까지 짐 정리하시고 실버타운으로 이사 가세요. 계약금은 저희가 냈습니다. 마이너스 민수, 수진 드림.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정말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시골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행복한 실버타운이라는 간판도 페인트가 벗겨져서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어머니, 여기가 새로 지내실 곳이에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10평도 안 되는 원룸이었어요. 화장실도 좁고 부엌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게 제가 5억을 주고 얻은 결과였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혼잣말을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엄마, 이사 잘하셨어요? 저희는 오늘 새 집에서 처음 잤는데 정말 좋네요. 넓고 깨끗하고. 민수야, 엄마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해. 이게 실버타운이야? 어머니, 거기가 어떻든 이제 어머니 생활이니까 적응하세요. 저희도 새 생활 적응하느라 바빠요. 아들아, 그래도 가끔은 안부 전화라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야 해요. 어머니한테만 매달려 살 순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몇 달이 지나면서 더 충격적인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먼저 민수가 제 통장 관리를 하겠다며 카드를 가져간 거예요. 엄마, 어머니가 돈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용돈 드릴게요. 한 달에 30만 원이면 충분하시죠? 30만 원이라니.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그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는 용돈 3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민수야, 그 돈은 엄마 돈이야. 내가 왜 마음대로.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가족 생활비예요. 어머니도 이해하세요. 더 가관인 건 수진이었어요. 어느 날 실버타운에 찾아왔는데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는 새 집이 너무 좋아서 매일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해요. 어머님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그러면서 보여준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제 돈으로 산 집에서 비싼 음식들을 차려놓고 친구들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수진아, 그래도 가끔은 어머니 안부 좀.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젊은 부부니까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요. 어머님과는 세대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제가 며느리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할 말인가 싶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실버타운에서 같이 지내는 박순덕 할머니가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자야, 내 아들 며느리 요새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더라. 너한테서 돈 뜯어낸 걸로 자랑하고 다닌다며? 뭔 소리예요? 내 며느리가 미용실에서 이런 말 했다더라. 시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서 억지로 실버타운에 보냈다. 그래도 집은 물려받았으니까 성공이다, 이렇게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저를 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들은 말이 있는데, 내 아들이 요새 사업한다면서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내 남은 돈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빼앗기고 버려질 수는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변호사 친구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변호사님, 저 김영자예요. 급한 일이 생겨서 상담받고 싶은데. 변호사는 제 사정을 들어보더니 한마디로 정리해 주었어요. 영자 씨,
법적으로 보면 집은 이미 아들 명의로 넘어갔으니까 되찾기 어려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효도 계약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때 처음 들어본 말이었는데 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걸 듣고는 정말 눈이 번쩍 뜨였어요. 드디어 제 복수의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효도 계약서라는 걸 처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최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이거야말로 제가 찾던 해답이었어요. 영자 씨, 효도 계약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조건을 다는 거예요. 만약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재산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집은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다행히 영자 씨 명의로 된 예금이 아직 2억 가까이 남아있잖아요. 그 돈을 미끼로 쓰는 거예요. 변호사가 내민 계획은 이거였어요. 제가 아픈 척하면서 아들을 불러내고 유산 상속을 빌미로 효도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변호사님, 걔네가 그런 계약서에 쉽게 서명할까요? 돈 앞에서는 사람이 바뀌어요. 특히 이미 한 번 맛을 본 사람들은 더 그래요.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이틀 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픈 척을 해봤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요새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봤는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큰 병은 아니죠?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나더라고요. 한편으론 기뻤지만 한편으론 서글펐어요. 결국 아플 때만 걱정해 주는구나 싶어서. 의사가 심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엄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도 안 돼서 민수와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그런데 걔네 표정을 보니까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묻는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빨리 죽어서 유산이나 남겨라 이런 눈빛 같았어요. 응, 심장이 많이 안 좋대.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한테 남겨줄 게 좀 있거든. 그 말을 하는 순간 민수와 수진이 눈빛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재산이 또 있으세요? 너희가 몰랐구나. 엄마가 예금이 아직 2억 가까이 있어. 그리고 고향에 땅도 좀 있고. 2억이요. 수진이가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민수 팔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 하세요? 엄마가 혼자 있으니까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너희한테 미리 정리해서 넘겨주려고 해. 민수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말인데 계약서를 하나 써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너희한테 재산을 넘겨주는 대신 조건이 있거든. 무슨 조건이요? 이때다 싶어서 미리 준비해둔 효도 계약서를 꺼냈어요. 이거야. 효도 계약서라고 해서 요새 많이 쓴대. 엄마가 재산을 넘겨주는 대신 너희가 엄마를 잘 모시겠다는 계약이야. 수진이가 계약서를 훑어보더니 민수와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어머니, 여기 보니까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매주 안부 전화 1달에 2번 방문, 명절 때 함께 보내기. 그래, 그 정도는 해야 효도 아니겠니?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다고 되어 있어. 민수가 좀 고민하는 것 같더니 수진이가 뭔가 속삭이더라고요. 어머님, 그런데 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물론이지. 변호사가 작성해 준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민수가 펜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서명할게요. 어차피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어요.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한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그런데 혹시 언제쯤 재산을 넘겨주실 생각이세요?
아직 잉크도 안 마른 계약서를 보면서 벌써 재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한심했어요. 일단 계약서부터 지켜보자.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도 지켜봐야 하고. 그날 걔네가 돌아간 후 저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서명 받았어요.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세요. 걔네가 계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 금방 드러날 거예요. 정말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계약서에 서명한 지 사흘이 지나도 민수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매주 안부 전화를 하겠다고 해놓고 벌써 약속을 어기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이 지나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너 효도 계약서 잊어버렸니? 아, 엄마. 요새 너무 바빠서. 수진이가 입덧이 심해져서 병원도 자주 가고 변명이 시작됐어요. 그래도 전화 한 통 못할 정도로 바쁘니? 죄송해요,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하지만 그 다음 주에도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에 2번 방문하겠다는 약속도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죠.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준비한 진짜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 온 거예요. 한 달 반이 지나도록 민수에게서는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어요. 효도 계약서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된 셈이죠. 이제 제가 움직일 때가 왔어요. 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효도 계약서 위반 사실들을 모두 문서화했어요. 영자 씨, 이제 법적으로 재산 환수가 가능해요. 계약 위반이 명백하거든요. 드디어 복수의 날이 왔어요.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오늘 수진이랑 같이 실버타운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희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취소하고 와. 안 오면 너 후회한다. 목소리에 힘을 주니까 민수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2시간 뒤 민수와 수진이가 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 정말 바쁘거든요. 수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처받았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앉아라, 둘 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나오니까 걔네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나 봐요. 너희들 효도 계약서 기억하니? 아, 그거요? 어머니, 저희가 요새 너무 바빠서. 바쁘다고?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한 달 반 동안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었어. 방문은 말할 것도 없고. 민수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건. 계약서 좀 다시 읽어봐라. 수진이가 계약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어머님 설마. 맞아. 너희가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이제 재산을 돌려받는다. 그 순간 수진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님,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바빴는데. 바빴다고? 바빠서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 한 통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더 가관인 건 뭔지 아니? 너희가 동네에서 나 욕하고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어. 민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오해? 미용실에서 고집 센 시어머니 실버타운에 쳐넣었다고 자랑한 게 오해야? 수진이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벙긋거리기만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준비해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매일 파티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시어머니 돈 빼먹은 걸로 말이야. 어머님, 저희가 언제? 증거도 있어. 저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너희가 친구들한테 한 말 녹음한 것도 있고 사진도 있어. 물론 진짜 녹음은 아니었지만 걔네는 깜짝 놀라서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자, 이제 선택해라. 집 팔아서 내 돈 돌려주던지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자. 민수가 무릎을 꿇고 앉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늦었어. 이미 변호사랑 다 상의했다. 수진이도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민수 옆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이미 돌아섰어요.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돈 때문에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똑똑히 봤거든요. 잘할 거라고? 언제까지? 또 돈이 생기면 또 그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민수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됐어. 이미 변호사가 서류 다 준비했다. 내일까지 집 처분하고 내 돈 돌려줘라.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아기도 곧 태어나는데. 수진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내가 왜 신경 써야 해? 그때 민수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가 실수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실수?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1년 넘게 나를 버린 게 실수야? 그게 아니라. 그만해. 더 이상 할 말 없어. 저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걔네 앞에서 말이에요. 변호사님, 김영자예요. 내일 법적 절차 진행해 주세요. 네, 집 가압류부터 시작하죠. 그 말을 듣자마자 수진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정말로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집은 가압류됐고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서 제게 돈을 돌려주게 됐어요. 물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금매로 팔았기 때문에 그들은 빚까지 지게 됐죠.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실버타운을 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멋진 아파트였어요. 제 돈으로 당당하게 산 집이었죠. 민수와 수진이는 끝까지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너희들과는 이제 남남이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수진이가 한 말이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곧 태어날 아기는 어머님 손자인데. 내 손자는 없어. 너희가 버린 거야. 그렇게 저는 걔네와 완전히 인연을 끊었어요. 이제 2달이 지났는데 정말 속이 시원해요. 새 집에서는 같은 동네 할머니들과 어울려서 운동도 하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제는 민수가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마, 아기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딸이에요. 한 번만 보러 오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끊었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살 거예요. 오늘도 동네 할머니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들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영자야, 잘했어. 그런 불효자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해. 맞아. 돈만 보고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당할 이유는 없어요. 제가 이제야 깨달은 건데 진짜 효도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는 자식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맞아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민수와 수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알아서 살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절대 자식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자식은 언젠가 다 떠나가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저처럼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용기를 내세요. 법적인 방법도 있고 도움받을 곳도 많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세요.